안녕하세요, 캐나다 노트입니다. 만약 캐나다에서 내 집 마련을 생각해 보셨다면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캐나다 내 집 마련을 위한 FHSA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FHSA는 줄임말로 First Home Savings Account, 첫 주택 구매를 위한 비과세 저축 계좌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TFSA, RRSP 등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2023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저축 계좌입니다. FHSA는 계좌를 오픈하게 되면 그해부터 매년 $8,000의 저축 가능한 공간이 생깁니다. 최대 $40,000까지 저축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는 계좌인데, 쉽게 예를 들면 $8,000씩 5년 동안 저축한다면 $40,000의 모든 공간을 저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 이건 말 그대로 그냥 계좌라서 은행이나 주식, 증권, 어플 등을 통해서 FHSA 계좌를 오픈하고 그 안에서 예금이나 투자 등을 통해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계좌의 오픈 조건은 캐나다에 거주하고 18세에서 71세에 해당한다면, 그리고 계좌 오픈 시점 기준으로 배우자를 포함하여 최근 4년간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다면 누구든 오픈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돈은 그냥 모으면 되는 거 아닌가? 왜 굳이 FHSA에 저축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계좌의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RRSP와 TFSA 계좌를 오픈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RRSP를 활용하면 우선 저축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죠. 올해 저축하는 금액만큼 내 소득에서 빼고 나머지에 대한 세금만 내기 때문에 세금 절감 효과가 크죠. 게다가 노후에 인출 전까지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반면 TFSA를 활용하면 이미 내가 세금을 다 내고 남은 돈을 투자한 개념이기 때문에 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전부 비과세이며 인출 시에도 세금이 없습니다. 단점이라면 RRSP는 인출 시 세금 발생, TFSA는 소득 공제가 안 된다는 것인데, FHSA는 이 모든 장점을 모으고 이 단점들을 모두 없앤 어마어마한 혜택을 가진 저축계좌입니다. 자,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올해 내 연봉이 $100,000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000를 전부 소득 신고를 해야겠죠. 하지만 $8,000를 FHSA에 저축을 한다면 저는 소득 신고를 할 때 $8,000를 뺀 만큼인 $92,000만큼 벌었다라고 신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8,000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평균적으로 $2,000 이상은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축한 돈을 활용해서 예금이나 주식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계좌 내에서 투자를 하였다고 가정하고 올해 수익이 $10,000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자본소득이기 때문에 $10,000의 절반, 50%인 $5,000만큼 내 올해 인컴에 포함되어서 세금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FHSA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모두 비과세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외라면 미국 주식에서 배당금 정도가 있겠네요. 그리고 RRSP를 생각해 보시면 내가 저축한 돈을 노후에 인출하는 시점에서 내 소득으로 잡혀서 그때 세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FHSA는 첫 집 구매를 위한 인출이라면 세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생은 텍스와의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시나 세금, 세금, 세금입니다. FHSA에 저축한다면 저축하는 만큼 소득공제를 받고, 저축금으로 투자를 할 때도 수익에 대한 세금이 없고, 집을 살 때 인출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혜택을 주는데 분명 주의사항이 있겠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FHSA는 최대 15년까지 유지가 가능한데, 이 계좌를 유지하고 집을 사지 않은 채로 15년이 지나거나 혹은 71세를 넘어가게 되면 이 금액을 그때는 RRSP로 옮기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첫 집 구매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인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은 리밋을 넘어서는 금액을 저축하게 되거나 그럴 때는 세금이 발생하므로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런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살다 보면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FHSA에서 빼긴 아깝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현금을 미리 따로 확보하거나 TFSA에 적절히 분산하게 된다면 인출 시에도 페널티를 피할 수 있겠죠. 그리고 $8,000라는 공간은 여러분께서 우선 은행이나 증권 어플 등을 통해서 일단 계좌를 오픈해야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식 어플에서 이 계좌를 올해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 올해부터 $8,000의 공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제 그 계좌에 돈을 넣어서 활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최대 $8,000까지만 다음 해로 2월 가능하다는 건 매년 $8,000의 공간이 지급되고는 있지만 그 공간이 $40,000가 모일 때까지 계속 쌓이고만 있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약 내가 그 금액을 저축하지 않는다면 사용하지 않은 공간에 최대 $8,000까지만 다음 해로 2월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계좌를 열고 저축을 안 했다고 가정한 후에 내년이 된다면 저는 작년에 $8,000 그리고 올해 새로 생긴 $8,000 총 $16,000만큼 저축할 수 있겠죠. 다만 올해도 만약 저축을 안 하고 내년이 다시 된다면 여전히 공간은 $16,000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8,000까지만 2월 되기 때문이죠. 다음부터는 실전적인 부분인데, 어쨌건 이 계좌 금액을 사용해서 첫 집을 구매하면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페널티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또한 RRSP의 HBP와 동시에 사용도 가능한데 다른 점이라면 HBP는 최대 35,000달러를 사용한 후에 다시 천천히 상환해야 되는데 FHSA는 그냥 첫 집 구매 시에 다 쓰고 계좌를 닫으시면 그만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집을 살 계획으로 돈을 전부 저축하고 활용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집을 사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럴 때는 RRSP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정확한 금액은 꼭 미리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FHSA가 무엇인지 왜 좋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RRSP나 TFSA처럼 이 계좌도 투자로 활용하기에 너무 좋은 계좌라는 걸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우선 계좌를 열고 가능하다면 8,000달러를 5년 동안 저축을 해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로 만약에 5년 이내에 집을 구매할 예정이라면 계좌 최대 금액을 모두 다 활용할 수는 없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저축을 시작해서 최대한 세금을 절약해보고 만약 4만 달러를 모두 채우시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10,000달러 이상 아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FHS에 저축하고 굳이 가만히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드를 활용해서 투자를 해야죠. 가만히 둘 바엔 최소한 GIC, 예금을 가입하신다면 매년 공간을 채워서 GIC만 해도 현재 기준으로 5년 후에 3,000달러 이상의 수익은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훨씬 높겠지만 사실 원금 손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는 본인의 선호에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FHSA 계좌 내에서 주식에 올인하는 것은 딱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 만약 부동산 가격이 내려와서 살만한데? 라고 했을 때 주식시장도 함께 하락해 있을 확률도 높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도 손해본 상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익을 누릴 수가 없게 되겠죠. 혹은 부동산 가격과 상관없이 내가 집을 사야 할 시점이 되었을 때 주식 가격이 내려와 버린다면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꼭 일부는 예금이나 채권 등 안전자산을 포함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좌는 4만 달러를 저축하는 동안 최소 10,000달러 이상의 소득 공제만으로도 돈을 버는 계좌입니다. 그리고 5년 안에 집을 안 사셔도 됩니다. 비과세 계좌를 활용해서 투자하면 되니까요. 특히 이미 TFSA와 RRSP를 모두 채우고 계시다면 너무 좋은 옵션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을 살 경우에는 가족인 경우가 많을 텐데 부부가 함께 한다면 위에 서술한 금액을 전부 2배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가 한 7, 8년 후에 집을 살 생각이라면 이 계좌를 열고 잘만 활용해도 수만 달러를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만약 첫 집을 아직 안 샀다면 우선 계좌를 무조건 열어두기라도 하면 좋습니다. 둘째, 첫 집을 어쨌든 15년 이내에 살 생각이 있다면 FHSA에 최대한 저축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좌를 열고 저축을 시작한다면 안전자산을 포함한 포트폴리오를 짜서 집을 사게 되는 그 순간까지 성공적인 투자를 한다면 그게 최고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FHSA 계좌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여전히 질문이 남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나다 노트였습니다.